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개인연금 계좌를 두 개 운용하면서 1번 계좌는 이제 연금을 개시하고 2번 계좌는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비과세 초과납입금 인출용으로 활용하겠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독자는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대요. 자기 자산운용사에 직원이 이렇게 추천을 했대요. 이렇게 활용하라고. 그래서 이제 연금 계좌를 두 개 운영하면서 1번 계좌는 연금 개시용, 2번 계좌는 비과세 초과납입금 인출용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계좌에는 세액 공제 한도만큼만 넣는 거예요. 그죠? 2023년 내년부터는 600만 원이 세액 공제 한도가 200만 원 추가 늘어나죠. 그죠? 그리고 2번 계좌는 이제 비과세 초과납입금으로만 입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 1,400만 원, 내년부터는 연 1,200만 원 입금해가지고 비상시에 이렇게 세금 없이 비과세 초과납입금을 세금 없이 원금만 분리하여 인출하여 비상금으로 사용하겠다. 자,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이렇게 계좌 두 개를 활용하면 이제 1번 계좌에서는 연금이 먼저 개시되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세금이 먼저 나갑니다. 이 구독자가 이렇게 활용하려는 1번 계좌, 2번 계좌, 이 두 개 계좌로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세금을 먼저 내겠죠. 일단 1번 계좌에서. 그래서 세금을 미리 낼 필요는 없잖아요. 먼저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이용 계좌의 장점이 세금을 계속 이렇게 늦춰주는 건데, 아무튼 세금은 먼저 내는 사람이 손해다. 그래서 계좌 한 개로 그냥 운용하면서 계좌 한 개로 운용하면 비과세 초과납입금이 먼저 연금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세금을 늦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늦게 내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뭐 결국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계좌 두 개로 운용하면 매년 연금을 1억 원씩 인출한다 그랬을 때 30년 동안 4억 9천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그냥 계좌 한 개로 운용한다 그러면 4억 8,400만 원, 약 600만 원 전략할 수 있어요.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1에서는 2023년에 이제 31세가 되는 청년갑이 1번 계좌에서는 세액공제 받으면서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CAGR 10%로 운용하면서 30년 넣고 2053년부터 61세부터 이제 연금을 개시하는 거예요. 1번 계좌에서는. 2번 계좌에서는 이제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비과세 초과납입금으로 넣고 역시 CAGR 10%로 운용.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비과세 초과납입금을 비상금으로 써먹기 위한 계좌니까 2054년이 되어도 연금 개시 않고 계속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계좌에서는 3억 6천만 원이 비과세 초과납입금으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계좌의 30년 후 최종 자산은 11억, 2번 계좌의 30년 후 최종 자산은 22억. 이 중에서 이제 2번 계좌에서는 3억 6천만 원이 비과세 초과납입금으로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독자의 계획은 1번 계좌에서 연금으로 필요한 금액을 뽑아 쓰다가, 자, 1번 계좌에서는 연금 개시했으니까 연금 소득세가 계속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연금으로 이제 필요한 금액을 뽑아 쓰다가, 자, 11억 3,900만 원이면 운용을 그냥 안 한다고 하더라도 90세까지 매년 3,800만 원을 뽑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비상금 필요할 때 2번 계좌에서 비과세 초과납입금 3억 6천만 원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장점은 일단 2번 계좌에서 비상시 비과세 초과납입금을 이제 세금 없이 분리 인출할 수 있겠죠. 그래, 어떤 또 구독자가 이게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가능은 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 구독자의 자산운용사 직원이 이렇게 추천을 해줬대요. 그런데 이제 단점에서는, 자, 세금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자, 1번 계좌에서는 이제 세액 공제받은 원금하고, 그리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 이제 1번 계좌에서 연금 개시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 1,200만 원까지는 이제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고, 그 이상에서는 이제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를 내면서 이제 돈을 뽑아 써야 하니 일단 세금 손실입니다. 그죠? 그냥 계좌 한 개로 운용하면 비과세 초과납입금부터 이제 인출되니까 세금 없이 뽑아 쓸 수 있는데, 1번 계좌에서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 계좌 두 개를 운용하면 이제 1번 계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례 2번 투자자 을 같은 경우에는
연금계좌 한 개로 그냥 연 1,800만 원 납입해가지고 사례 1과 동일하게 운용하는 겁니다. CAGR 10%. 그러면 30년 후 최종자산은 일단 값과 같아요. 이 중에서 비과세 초과납입금이 이제 3억 6천만 원 있습니다. 그죠? 자, 연금 개시한다고 그러면 요 3억 6천만 원이 이제 먼저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비과세 초과납입금이니까 연금으로 찾아 쓰더라도 비과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2053년 연금을 개시하면 이제 어른 비과세 초과납입금으로부터 연금이 인출되기 때문에 연금이 먼저 인출되기 때문에 이를 비상금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그냥 연금 개시 전에 미리 전액을 인출해 놓고 뭐 다른 이율 높은 예금 통장에 넣어두고 그냥 비상금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난 굳이 이렇게 안 하겠다. 연금 개시하면서 먼저 비과세로 매년 약 4년 동안 8천만 원씩 뽑아 쓸 수 있네요. 그죠? 세금 없이. 그냥 비과세 초과납입금부터 연금으로 그냥 개시해도 무방합니다. 그래 장점은 이제 1번 계좌의 단점이 장점이 되겠죠. 그죠? 통합 한 개 계좌에서 3억 6천만 원을 인출할 때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죠? 비과세 초과납입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은 금액은 또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먼저 내면서 개시하고 을 같은 경우에는 요 3억 6천만 원 다 쓸 때까지 세금을 안 내고 계속 또 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늦게 내는 을이 승리자예요. 을이. 그리고 단점은 이제 2번 계좌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데 뭐 이걸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제 미리 연금으로 이제 초과납입금이 인출돼 가지고 3억 6천만 원을 다 뽑아 쓰고 나면 갑자기 이제 큰 돈 필요하면 큰 돈 인출하면 종합소득세나 기타 소득세 적용되니 불리하지 않냐라는 게 이제 그 구독자의 걱정인데 이걸 뭐 굳이 단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죠? 일단 3억 6천만 원을 세금 안 내고 다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돈 필요하면 뭐 세금 내고 돈 찾아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례 1처럼 이제 연금 개시를 해서 1번 계좌에서 연금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게 단점이죠. 미리 내는 게. 자, 세금을 미리 내는 거는 아무튼 여러분한테 불리한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도 원천공제 120% 하지 말고 80%만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세금을 미리 냅니까? 국가는 내년에 여러분한테 돌려주면서 이자 한 푼 안 주는데. 그래서 사례 이처럼 그냥 계좌 한 개로 쭉 운용하다가 비과세 초과납입금으로 연금소득세를 늦추면서 계좌 한 개를 그냥 통째로 운용하나 최종자산 크기는 아무튼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위에 세금 계산해 보면 6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2053년에 갑과 을이 이제 최종자산 34억 원을 CAGR 7.18%로 S&P 500 미국채 반반으로 운용하면서 매년 1억 원씩 인출하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30년 후 90세에는 106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106억 원이 쌓여 있는데 자, 갑의 경우에는 이제 30년 동안 매년 1억씩 인출할 때 자, 1번 계좌에서 인출하니까 종합소득세는 이제 본인공제 그리고 연금소득공제 900만 원 건보료는 일단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세금이 1635만 4천 원. 그래 36년 동안 4억 9천만 원이 돼요. 4억 9천만 원이. 그리고 을 같은 경우에는 계좌 한 개로 운용하면 일단 3억 6천만 원이 비과세 초과납입금으로 먼저 이제 인출되니까 4년 동안 세금을 늦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은 3억 6천만 원을 약 4년에 걸쳐 가지고 비과세로 인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먼저 내면서 인출하고 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늦게 내면서 인출합니다. 그죠? 세금을 늦게 내면서 인출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을이 절세면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5년 차부터는 이제 1억 원씩 종합소득세 적용받으면서 을입니다. 을. 4년 동안은 세금 없이 인출하고 5년 차부터는 1억 원씩 1억 원 종합소득세 적용받으면서 이후 26년 동안 인출하게 되면 자 세금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4억 2,500만 원이 이제 세금인데 그리고 이제 비상시에 을도 이제 3억 6천만 원을 인출한다 그러면 요 비상금 3억 6천만 원을 이제 기타 소득세 16.5%를 적용하면 5,94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둘을 합치면 4억 8,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을의 세금 합계는 4억 8,400만 원. 갑에 비해서 약 600만 원 절세한다. 그리고 이제 미리 세금을 낸 갑하고 세금을 늦게 낸 을하고 아마 최종 운용자산 차이도 을 쪽이 이제 더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 면에서는
을이 갑에 비해 조금 유리하고 아마 운용자산 크기는 을이 갑에 비해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내리면 자, 갑의 경우에는 비과세 초과납입금이 있는 2번 계좌에서 연금 개시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굳이 1번 계좌에서 연금 소득세 미리 내면서 운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세금은 먼저 미리 내는 것이 불리하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23년부터 개정된 연금저축에서 이제 1,200만 원 초과 인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종합소득세를 적용할 것이냐, 기초소득세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 식투 양도소득세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보료 고려해가지고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